자, 첫 번째 단락은 유학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죠? 유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그죠? 거기서 뭐가 있냐면 수기, 치인을 통해. 그래서 수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치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율곡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다음 단락 갑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학론과 치를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치를 위한 경세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들아,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이어지는 건 알겠죠, 이렇게. 그럼 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이거 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그죠? 더 인지하기가 쉽죠? 구별하기가 쉽죠? 우리 머릿속에 그 구별하는 게 결국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문에 손대는 거. 너네 그 분석해서 쓰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풀고 분석할 때 쓰는 거야. 채점 끝나고 분석할 때 쓰는 거야. 이제 그건 명심하시고.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거 그 표시를 하고 하는 게 과연 나쁜 건가? 다 밑줄 그는 거 안 좋아요, 그거는. 빡빡빡빡 갖고 다 시커멓게 갖고 이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안 좋은 거야, 별로. 예,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쌤 말은 뭐냐면, 지문을 눈으로 읽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눈으로만 읽고 풀 수 있으면 좋죠, 수능 때. 근데, 한 번도 손 안 대야 되냐고. 뭐 결벽증이야 뭐야. 무슨 결벽증인지 모르겠는데,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막 그래. 왜요? 왜 그래야 되지? 나 그걸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죠? 기본적인 인지과학에 대한 생각만 있어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야.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죠? 저쪽에서 그 새끼 고양이가, 새끼가 요 앞에서 이렇게 바라라 떨고 있어. 캬! 이러면서. 너는 동공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막, 그리고 손 안 대요? 계속? 귀여워! 막 이래? 여러분 또 길을 가는데, 포메라니언이 하얀 게, 곰 같은 게, 막 다리도 짧은 게, 막 굴러가듯이 가고 있어. 그럼 팍 가고 있어. 그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주인이, 그럼, 그래서 막 뒤집어가지고 막 긁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데? 보면 되잖아. 귀엽다고 그냥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이 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스처라는 이유도 그거야. 그죠? 손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만지는 거야. 만짐으로써 이 강아지를 느끼는 거죠. 이 고양이를 느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걸 글로다 적용해봐. 내가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싶어. 그럼 그거 갖다 동그라미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정보가 접수가 되는 거죠. 밑줄을 그었어. 이 정보가 나한테 좀 더 손쉽게 접수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지 마. 뭐 밑줄을 그어서 나중에 돌아오는 위치를 삼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럼 밑줄 못 그어요, 그러면. 항상 밑줄 때 갈등해야 돼. 이 밑줄을 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돌아오려고 밑줄을 그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에 내가 집중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집중된 거예요. 돌아올 일이 없어, 거의. 뭔 말인지 알겠어?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그라미 치면은 더 접수가 잘 돼. 이 말이야. 인지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시험장에서 웬만하면 손 안 대고도 빨리빨리 읽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려고 평소에 여러분 표시도 해보고, 그죠? 이러다 여러분 독해가 늘면 어떻게 돼? 집중력이 늘면은 나중에 눈으로만 읽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으면 하세요. 왜 문제가 돼, 그게? 뭐 지문에 손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눈으로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시험장에서. 그죠? 필사적으로 풀어야 돼. 너네가 이런저런 짓들을 다 해야 돼요. 그죠? 반칙 빼고 다 해야 돼, 시험장에서는. 그렇잖아. 근데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죠? 환상을 버려. 신화야, 다. 실질적으로 해. 현실적으로 공부하라고, 현실적으로. 됐나요? 이해됐어? 요거. 그래서 할 사람들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 사람들 해라. 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 이기론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기론. 자, 세 번째 단락 있습니다. 수양론, 세모.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구. 세모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통기구. 세모하면 얼마나 편하냐. 그죠? 이통기구 주장한다. 이것은 잘 읽어야 돼.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일을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 밑줄. 의미한다. 얘들아, 이게 주의해야 돼요. 특히 윤사하는 학생들, 윤리와 사상하는 학생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통기국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통기국,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지금 그 의미보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 윤리와 사상,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칸트,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율곡, 그분들이 말한 거에 1%도 안 배웠거든? 그 1%도 안 되는 지식으로 이거 국어를 갖다가 재단을 한다? 상당히 무모한 짓이에요. 객관적으로 읽으세요. 읽으면 너무 편해. 무슨 소리야? 기질이 다 다르게 나온다 이거죠? 이 말이야. 그냥 거기 써있잖아. 그냥 그대로. 그죠? 또 읽어볼게요. 또한 이러한 이통기군론은 성인과 일반의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밑줄 그어봐. 동일한 일을 갖기 때문에 일반이라도 기질성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에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 세모. 자, 이통기국이 뭘로 이어지느냐? 우리가 이통기국을 그렇게 이해하면 기는 전부 다 다르고 이는 전부 다 공유가 된다. 그죠? 이런 논리로 읽게 되면은 기질 변화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기질은 다르나 이라는 것은 통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겠어? 수양을 하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정보들이 뭐예요? 거경, 국리, 역행이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는 대로 정보를 잘 보시고 그 단락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인간에게 대해서 천도를 실현하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 패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경세론 역설 해볼까? 참 쉬운 글이다. 참 친절한 글이다. 왜? 이 문장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 문장이 있음으로써 그 다음 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경세론이 나온다. 안내를 해주네요. 그죠? 지문이 긴 만큼 친절하다. 가볼게.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 왔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 역세모. 자, 법제 개혁론을 펼쳤어요. 그죠? 좋습니다. 이는 많은 모습에 나타나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히 믿고 기능 변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밑줄 그어봐.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방금 읽은 데 밑줄 그어야 돼. 자, 또 갑시다.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법제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 어진정치, 삼강오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밑줄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제 밑줄 쫙 보세요.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단락 읽고서는 무슨 내용이 남았나요? 방금 밑줄 긋은 부분이 남았어야 돼. 알겠지? 밑줄 긋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자, 이게 여러분의 요약과 쌤의 요약이 달라지는 지점이야. 쌤은 깔끔하게 거기를 탁탁탁 쳐가면서 읽는다고. 그죠?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자, 여보세요? 중요해. 지금 인용된 말들이 있죠. 그 앞에. 따옴표를 통해서. 그죠? 따옴표 통해서 인용된 말이 있는데 쌤이 밑줄 긋은 부분은 어디예요? 그 인용된 말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R26번. 여러분, 선조의 말을 보세요. 그 임금의 말을 보세요.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뭐래? 이와긴 다르지?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물어본 말이래. 이에 대답 또 가관이야. 이가 뭐랬어? 뭐 법제는 바뀌고요. 뭐 딴 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또 구별하는 말이었는데 뒤에서 뭐라고 해석했어, 필자가? 법제 개혁의 필요성이다, 이건. 이해됐어? 우리는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오면 된다. 자, 여러분. 아, 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겠지만 8번 답을 보면 나와요. 8번 답이 뭐지? 2번이죠. 왜 그렇지? 임금은 잘못 말한 게 아니야. 임금 그냥 물어본 거야. 됐죠? 아, 되게 명확하죠, 그거. 그죠? 이걸 못 찾으면 3, 4, 5번에서 헤매게 되어 있다. 그죠? 3, 4, 5번에서 헤매서 무슨 짓을 하느냐? 토시에 이제 또 이거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2번을 못 찍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원인이요, 거의 하나예요. 알겠죠? 본인이 핵심을 못 찾으니까 자꾸 이건 왜 안 돼요? 저건 왜 안 돼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쌤이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걸 잘 체크하세요. 어떤 말이 인용되면 바로 해석되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해석이 안 되면은 그 뒤에 이 사람이 해석해 주는 걸 잘 보세요.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죠? 예, 넘어갑시다. 자,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다. 수교 동그라미 주세요.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기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어서 처리 지침을 만들어요.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은 국왕이 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수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후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듬어지고 정리돼요. 록 동그라미. 그죠? 그 밑에 나중에는 대전에 실린다. 대전 동그라미. 조선의 이제 법 체계죠.
이거죠. 그죠? 어떻게 됐냐면 수교에서 뭐 이게 지침도 이거야 그 앞에 록이 되었다가 대전이 된다. 조선의 법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 좋습니다. 단계적이죠.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R17번. 자, 이 단계적이라는 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면 좋아요.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이제 연쇄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연쇄적이랑 단계적은 달라. 연쇄적이라는 건 A, B, C, D로 갈 때, 뭐, 별다른 뭐 큰 뭐 그 논리적 연결성은 크게 없어요. 근데 단계적이라는 건 굉장히 엄밀해요. 어떤 애가 천재가 태어났어. 얘가 이제 말을 떼고 글을 떼자마자 갑자기 막 수능 문제를 막 풀어. 이제 5살 됐는데 막 수능 문제 막 풀면서 다 만점 맞아. 2018 수능 갖고 왔는데 만점 맞았어. 뉴스에 막 나와. 얘 만점 맞았다고. 내년 거 푸니까 또 만점 나와. 자, 걔는 수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지. 왜? 초중고학력이 인정돼야 돼. 알겠지? 걔는 초딩도 안 됐잖아.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가. 이게 단계예요. 알겠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수교 중에서 록이 선발되는 거죠. 선정되는 거죠. 록 중에서 대전이 선정되는 거죠. 이 과정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돼. 이 과정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야. 이걸 단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4번에 4번으로 들어간 거야. 그걸 요건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필요 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 제대로 할게요. 그죠? 그걸 또 필요 조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야. 거기서 봐봐. 폐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록이지 록. 그러니까 대전이 되려면 록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조선의 법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했다는 의미다. 알겠죠? 예. 자, 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그래서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경국대전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줄에 양법미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조종성원이란 말도 합니다.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조종성원 동그라미 치시고 왕도에 근접했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 조종성원이고, 그지? 왕도에 근접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쌤이랑 또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자. 이게 우리 뭐 읽다 말고 이거 나왔냐? 이거 조선의 법제계? 갑자기 뜬금없지 않았어? 뭐 읽다 말고 봤어 이거. 율곡이 법제계 용된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거 뭐 연결된 건 대충 느낌이야. 그죠? 4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율곡의 말. 율곡이 뭐라 그랬어요? 왕도나 뭐 이런 것들은 이해범주기 때문에 고쳐서는 안 되고 법제는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이 하나가 생략됐어요. 여러분, 그럼 능동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법제라는 거를 어떤 범주로 본 거니? 다시 읽어봐, 그 문장을. 그래, 기의 범주로 본 거죠. 기로 본 거죠, 이거를. 됐지? 자, 쌤이 훈련된 게 조금 있어요. 쌤이 훈련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윗단락이 보여요. 윗단락에 무슨 말이 있었어? 수양론에서 기질 변화론. 그러니까 이라는 건 보편적인 건데 기는 다 다른데 기가 달라도 우리가 이게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였지. 야, 이러고 보니까 되게 일관적이다 이거. 그죠? 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R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락과 단락 간에 연결을 하면 돼요. 2단락 읽을 때 1단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4단락 읽을 때 앞단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자꾸 생각해가면서 곱씹어가면서 읽으면 되게 좋아. 천천히 해도 돼, 그건. 초반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점점점 빨라져. 쌤처럼 바로 딱 앞에 게 딱 생각이 나고 막 그런다고. 그죠? 이건 뇌가 훈련하는 거야. 근데 이의 관점에서 대전을 봅시다. 대전이 뭐라고? 조종성원이야. 왕도라 그랬지. 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까 분명히 법제가 뭐라 그랬어? 기라 그랬는데? 이게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우리도 의문이 생깁니다. 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 단락 갑니다. 첫 문장 보세요. 이는 율곡은 법제개혁론은 조종성원을 변형한 적이 아니야. 조종성원은 안 됩니다. 추론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는 조종성원도 뭐라고 본 거야? 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뭐냐, 이거? 자, 성종을 연산구 때 아주 그 폐단이 많은 법령들을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줄.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자, 역설한다 밑줄 읽어봐. 이 어휘는 좀 알아두세요. 자, 역설한다. 이 하다가 붙으면요. 이거 한자도 달라요. 힘주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원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원에 해당하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득권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이게. 논의 대상이 확실하게 한정이 되고 있죠.
그죠? 예, 이쪽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우리는 이해 법제개혁론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법 중에서 어떤 거, 이런 기회에 해당하는 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0초 드립니다. 자, 얼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머리에 넣어. 시작! 무슨 내용 썼니? 이해 법제개혁론. 좋아. 이해 법제개혁론이 이제 주인공이죠,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무게중심 보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 이기론부터 나왔어요. 그죠? 이기론에서 수양론, 경세론 나오죠. 자, 이기론. 결국 뭐냐면요. 이 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라는 거는 보편적 원칙이고, 기라는 건 이제 계속 이제 변화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이 불안정한 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고쳐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수양론에서는 기질 변화로 간 거고, 경세론에서는 법제개혁론 간 거예요. 근데 조선의 법제를 보니까 단계가 있거든요. 끝판왕이 누구야? 대전이었거든요, 대전. 이 대전을 조정성으로 왔단 말이야. 왕도란 말이죠. 이도 동의해요. 그래, 그거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 건드리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악법들을 개혁하자 이 얘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손아귀에 꽉 쥘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얘기고. 자, 이 글은요, 이게 필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가? 아니죠. R9번. 특정 관점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로 갑시다. 자, 8번에 여러분 3, 4번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여러분 내가 답을 바로 얘기해 주진 않겠지만 3, 4번 판단은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설지로 가면 좋겠고 9번도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보기가 긴 거야.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 봐. 보기를 읽을 시간을 안배를 해야 돼. 갑이 을을 죽였는데 회양구사가 관리가. 그죠? 성종과 대신들의 의견이 다른 거죠. 근데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거. 2, 3번 같은 거 찍으면 안 돼. 누구는 경국대전 따르고 안 따르고 금자가 아니라 성종은요. 그죠? 성종은 가와 달을 따른 거고 대신들은 나를 따른 겁니다. 예, 그 정도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독해야 돼.